이번 시간에는 손상 패널 분해 및 차체 고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수정의 24페이지부터 5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김태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원입니다. 선생님, 제가 요새 주변 분들에게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알려주고 있거든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껏 학습했던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하나씩 정도면 충분히 걸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손상 패널 분해와 차체 고정에 대해 학습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손상 패널 분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동차 차체에 미세하게 손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자동차가 충돌이나 추돌로 인해서 패널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나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널로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상된 패널을 차체에서 분리해 줘야 하는 작업을 손상 패널 분해라고 일컫습니다. 자동차 충돌이나 추돌로 인해 패널이 손상됐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때도 역시나 조심스럽게 분해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크게 패널을 단순 분해하는 방법과 결합된 패널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차체 고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자동차 차체를 고정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 작업은 손상된 차체를 인장, 즉 당기기 위한 전 단계 작업 공정입니다. 차체를 당기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집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네요. 네, 자동차 차체를 고정하는 작업은 크게 기본 고정과 추가 고정이 있습니다. 자동차 차체의 상태나 작업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학습에 앞서서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수정에서 능력 단위 요소, 손상 패널 분해하기, 차체 고정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업 정비 지침서에 따라 손상된 패널을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차체에서 분리, 분해하여 손상 패널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비 지침서에 따라 안전사항에 유의하며 각종 차체 고정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상 패널 분해, 차체 고정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형 형태 분석, 손상 패널 분해, 차체 고정, 손상 부위 복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차체 고정, 인장, 복원, 탈거, 절단, 용접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그러면 학습에 앞서서 손상 패널 분해와 차체 고정 작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먼저 손상 패널 분해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본 작업을 할 때 적합한 방법과 공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순서에 맞게 작업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자동차 수리하는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작업자가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던 모습이 순간 딱 떠올랐어요. 많은 공구들 중에서 적합한 것을 딱 골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야만 신품 패널로 교환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차체 고정 작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해 주세요. 자동차 차체를 고정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고정을 하지 못하면
큰 위험과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며 자동차 차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차체에 또 다른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손상된 차체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또 다른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겠네요. 이러한 사항을 주의해서 차체 고정 작업에 임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손상된 차체를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작업 정비 지침서에 따라 손상된 패널을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차체에서 분리, 분해하여 손상 패널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탈착, 절단 공구가 되겠습니다. 손상된 패널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절단, 탈거할 때 사용되는 공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절단 공구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어톱이 있습니다. 차체에서 패널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에는 에어톱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에어톱으로 패널을 절단할 경우 패널을 깨끗하고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컷오필이 되겠습니다. 에어톱의 경우 얇은 외판 패널인 아우터 패널을 탈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컷오필은 얇은 패널뿐만 아니라 두꺼운 패널도 쉽게 절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컷오필은 절단 작업 시 열을 동반한 피산되는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절단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플라즈마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절단기에는 공구이기보다는 장비로 분류됩니다. 패널류나 멤버류를 절단할 때 사용하며 절단 불꽃이 상당히 강하므로 교환되지 않는 패널이나 부품류 등은 모프 및 박스 등으로 덮고서 절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거 공구가 되겠습니다. 탈거 공구에는 기본적으로 수공구인 해머와 정이 있고 에어드릴, 에어정, 스포 드릴 커트, 벨트 샌드 등이 있습니다. 해머와 정은 탈거된 패널을 차체에서 분리하거나 아우터 패널과 인너 패널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드릴은 패널 탈거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드릴러를 이용한 드릴링 작업으로 아우터 패널 부위에 홀을 가공해 줍니다. 에어드릴을 이용해서 홀을 가공해 줄 때 아우터 패널에만 홀이 가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강한 힘으로 드릴링하게 되면 아우터 패널과 인너 패널이 동시에 홀이 가공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힘으로 천천히 드릴링하여 아우터 패널만 홀이 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릴링 작업으로 인너 패널에 드릴링 자국이 깊게 패인 상태로 남아있다거나 인너 패널에 손상을 주었을 때 신품 패널 부착 후 용접 작업 시 인너 패널에 남아있는 패인 부분이나 자국이 있는 부위에 용접된다면 용접열에 의해 홀이 뚫린다거나 용접 강도가 약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드릴링 작업으로 인너 패널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 자동차. 네. 그동안 자동차를 운전만 했지 자동차 차체에 대한 지식이 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미처 알지 못했고요. 예. 자동차 차체 정비 이 시간을 통해서 예. 차츰 저도 자동차의 어떤 은밀한 내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병수 씨의 그런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아유,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학습을 할까요? 예, 오늘은 손상 패널 분해 및 차체 고정에 대해 학습을 할 것입니다. 네, 손상 패널 분해 그리고 차체 고정이요. 네. 아, 이거 용어만 들으면 참 뭔가 큰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패널을 분석하고 차체를 고정한다. 예. 조금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요. 생소합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차체 정비 관련한 지식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선생님이죠? 예, 걱정 마십시오. 네. 예, 저를 따라오시면 쉽게 관련된 내용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동차 앞으로 이동을 해서 예. 본격적인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장 먼저 신품 패널의 절단 치수를 측정하고 절단 위치를 금긋기 바늘과 찰자를 이용해서 표시합니다. 절단하고자 하는 위치를 선정 표시한 후 절단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서 절단 위치를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한 절단 부위를 따라 컷오프 휠과 에어톱을 사용해 절단합니다. 홀 가공 자국이나 용접점, 거스러미 등은 디스크 샌더나 롤록 샌더를 사용해 깨끗이 연삭해 줍니다. 해머와 정은 탈거된 패널을 차체에서 분리하거나 아우터 패널과 인너 패널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즈마 절단기는 패널류나 멤버류를 절단할 때 사용하며 절단 불꽃이 상당히 강하므로 교환되지 않는 패널이나 부품류 등은 모포 및 박스 등으로 덮고서 절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플랜지 부위의 연삭 작업이나 용접 홀의 가공 작업은 벨트 샌더를 사용해서 마무리합니다. 해머와 정을 사용해 패널을 분리한 후 차체에서 패널을 분리합니다. 와 정말 현장에서는 저는 뭐 네. 자동차만 타고 다녔잖아요. 네. 이게 현장에서 실습하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이게 놀라움의 극치입니다. 네. 몰랐어요. 예.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정교하게 다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야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새로운 경험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예. 오늘 귀가 많이 아프셨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예. 소음도 있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안면 보호구와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중요합니다. 예,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실습 장면을 보고 나니까 역시 자동차 차체 정비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도, 네. 정확해야 된다라는 네. 걸 또 몸소 체험하게 되네요. 정확도가 네. 중요합니다. 손상된 펜을 분해하기 전에 우리가 마스킹 펜이나 펀치 등을 이용해서 절단 위치를 딱 정확하게 정해야 되고요. 네네. 다시 한번 그곳에 마스킹 테이프를 쳐서 네. 표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표시해주고 우리가 네. 색종이를 우리가 자를 때도 그렇죠, 그렇죠. 밑줄 약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야 당연히 자동차도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런 네.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또 이게 장비도 공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버라이어티하다. 예. 추석입니까? 통성하네. 그렇죠. 예. 뭔가 제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정교함을 네네. 예,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 그랬습니다. 손상 패널을 분해할 때 각 순서에 맞는 작업을 하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콤보가 들어가네요. 정교해야 되고요, 정확해야 되고요, 그렇죠. 깔끔하기까지 3단 콤보입니다. 그렇죠. 연타로 다다닥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패널을 분리한 후에 탈거된 부위의 구도망을 깨끗이 샌딩 작업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패널을 밀착시킴으로 인해서 예. 용접 작업도 원활하게 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표면이 되게 까칠하고 막 지저분해지는데 네네.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뒷정리요.
그렇죠. 깔끔한 마무리. 예, 맞습니다. 예, 차체 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예. 예, 뭐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여러분, 코너 속의 코너 생생 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사고차를 파손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면 일반적으로 경파 또는 단파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중파, 대파로 구분합니다. 경파는 프레임에 손상이 없는 범퍼 및 패널의 수리 또한 교환하는 작업을 얘기합니다. 중파는 휠 얼라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프레임의 일부 변형을 말하고요. 대파는 휠 얼라인에 영향을 주는 프레임의 변형을 말합니다. 자동차 차체의 강성 증가와 안전운전 기능의 발전 등으로 대파 차량이 줄고 있는 추세죠. 일반적으로는 손상 패널의 약 60% 정도가 교환 작업이 차지하지만 손상 패널의 교환 및 수리 비율은 패널의 소재, 즉 강판 재질과 알루미늄 합금 재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수리가 비교적 용이한 강판 재질의 패널은 수리 비율이 높아지고 수리가 까다롭고 많은 수리 시간이 소요되는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패널은 강판 재질의 패널보다 교환 비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부품 판매 비중이 높은 직영점은 일반 정비 공장보다 교환 비중이 비교적 높으며 부품 마진보다 수리 공임의 비중이 높은 일반 정비 공장은 당연히 수리 비중이 높아지죠. 최근에는 무분별한 교환 작업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서 작은 손상은 수리를 요구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수리를 위해서는 알루미늄 전용 스터드 용접기와 알루미늄 전용 용접기 그리고 전용 판금 공구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알루미늄 퍼티를 사용해야 하는데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90년대부터 도입된 지그레일 시스템은 대부분의 정비 공장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벤치 방식의 차체 수리 시스템은 수입 자동차 정비센터와 일부 공장만이 운영하고 있죠. 지그레일 시스템은 후크 방식보다 다양한 풀림 각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투자 금액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손상 분석을 위한 3차원 계측기 설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파나 대파 차량의 작업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또한 스텝이 없는 차량의 고정이 어려우며 작업 높이 조절도 어렵죠. 최근에는 이러한 이유로 레일의 중앙에 판금 리프트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판금 리프트는 벤치와 다르게 올려놓고 인장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벤치 방식의 차체 수리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수평이 되어 있는 정반 형태의 벤치에 차량을 고정을 하면 가로, 세로는 물론 높이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측정하는 방식은 지그 방식과 계측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단일 자동차 메이커 정비 공장의 경우에는 지그 방식이 유리하죠. 계측 방식 고정 작업은 손상된 차체를 인장하기 위한 전 단계 작업 공정으로 차체를 바닥 지그레일에 실 클램프나 수동 장비의 벤치 위에 실 클램프에 차체를 고정하는 작업으로 차체를 고정하는 데에는 기본 고정과 추가 고정이 있습니다. 기본 고정은 차체에서 가장 강도가 강한 언더바디 부분에 고정하게 되는데 고정 위치는 사이드실, 플랜지 부위, 좌우 네 곳입니다. 전면 부위의 실 클램프 체결 두 곳은 프론트 필라 부분의 사이드실 부분이 되고 후면 부위의 실 클램프 체결 부위는 리어 필러 부분의 사이드실 부분이 됩니다. 기본 고정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이드실 플랜지 부위에 체결되는 클램프는 인장되는 힘에 비례되기 때문에 정확히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헐겁게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클램프의 이동으로 인해 제대로 인장되지 못하고 차체에 또 다른 변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실 클램프를 플랜지 부위에 부착한 후 볼트를 조여줄 때 실 클램프가 사이드실 부분에 너무 밀착되어 조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밀착되어 체결하게 되면 당겨지면서 실 클램프가 사이드실 부분에 닿게 되면서
패널이 패이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클램프는 사이드 실과의 일정 간격을 두고서 체결되어야 합니다. 실 클램프와 사이드 실과의 적정 간격은 약 1에서 2mm 정도 간격을 띄운 상태에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고정이 되겠습니다. 추가 고정은 기본 고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고정으로 현장 작업 시에는 주로 체인이나 체인 블록으로 인장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고정 고리에 고정해 줌으로써 차체가 인장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모멘트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를 조금 더 견고히 고정해 주기 때문에 인장 작업 시 변형된 부분이 쉽게 복원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사이드 실 플랜지 부위에 체결되는 실 클램프는 인장되는 힘에 비례되기 때문에 정확히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헐겁게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 클램프의 이동으로 인해 제대로 인장되지 못하고 차체에 또 다른 변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고정은 기본 고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고정으로 현장 작업 시에는 주로 체인이나 체인 블록으로 인장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고정고리에 고정해 줍니다. 차체가 인장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힘 변형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차체를 조금 더 견고히 고정해주기 때문에 인장 작업 시 변형된 부분이 쉽게 복원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잘 봤습니다. 방금 실습맨이 차체를 고정하는 실습을 했는데요. 네. 야, 이거 뭐 동공이 확장되네요. 딱 눈 동그랗게 뜨고 봤어요. 저는 동그랗습니까? 병규 씨의 그 반응이 제 동공을 더 확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맞네요, 선생님. 예, 저는 잘. 네. 잘 맞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네. 차체를 고정할 때는 각 순서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틀리거나 중간에 또 빠뜨리게 되면 큰 위험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 뭐 상상만 해도 이게 위험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찔합니다. 늘 그렇죠. 안전을 준수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항상 안전 예. 이런 것들을 늘 명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이제 그건 먹지 마시고요. 네네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예. 예,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에게는 예. 정말 이 차체를 고정할 때 예.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는 정비 지침서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정비 지침서의 토대로 네.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비 예. 지침서가 있으면 뭐 문제가 없네요. 예, 예, 당연히 뭐 거기에는 안전사항이 나와 있겠죠. 그렇죠. 예, 정비 지침서에 나와 있는 안전사항에 유의하면서 차체 고정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 클램프를 체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자, 실클램프를 체결할 때 네.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차체를 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실클램프의 위치입니다. 위치요. 위치는 항상 플로어 패널의 가장 강도가 강한 부분 네 곳 앞에 두고 이렇게 후면부에 두고 해서 네 곳에 체결하는데 클램프의 위치가 너무 이렇게 패널 부위에 실 사이드 실 부분에 너무 건접하게 체결이 되면 나중에 당겨낼 때 차체가 만약에 약간의 미끌림이 형성이 있어서 그렇게 반응이 되면 네네. 이 패널이 패이거나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실클램프는 정확하게 이렇게 약간의 너무 이제 건접해서 이렇게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공간을 좀 띄운 상태에서 예.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실 클램프를 체결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자, 이 차체 고정에는 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 기본 고정과 차체 고정. 네. 이게 있는데 예.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 차체 기본 고정에는 예. 고정 작업에는 네. 기본 고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추가 고정이 있습니다. 추가 그래서, 고정입니까? 예, 네네. 두 가지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기본 고정은 차체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 네 곳에 체결하는 이곳이 이제 기본이 기본이 되는 곳.
가장 기본에 예. 이렇게 고정이 되고요. 예. 기본 추가 고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고정 외에 또 내가 이렇게 어떤 강도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예, 그런 예. 작업을 할 때는 추가 고정을 해줌으로써 차가 이렇게 당겨오는 네. 당겨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 고정과 추가 고정에 대한 차이점은 사실 기본으로 안 되는 거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정을 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겠나요? 그렇죠. 오, 그래서 예. 기본 고정만으로도 차체가 미끄러지는 네네. 당겨낼 때 예.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장력이라고 해서 당겨내잖아요. 예. 당겨냈을 때 그 인장력을 최고로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차체가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봉원 작업을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작업이 조금 더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 추가 고정을 해줌으로 해서 추가 고정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예. 차가 더 견고하게 붙잡고 있겠죠. 그래서 예. 인장 작업할 때 차체가 돌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음.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정리를 했잖아요. 예. 기본 고정으로 안 되는 건 이제 추가 고정으로 이제 간다.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 설명이 됐다면 그렇죠. 지금 선생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하신 부분들은 예. 추가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기본 고정과 추가 고정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손상 패널 분해와 차체 고정, 뭐 그게 뭐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패널 수정이라든지 뭐 차체 고정 네, 이런 것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정확하게 숙지한 뒤에 네, 작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너무나 재밌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갖고 그렇죠. 학습을 하면 더욱 더 효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더 네.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요, 복습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손상 패널 분해하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탈착 절단 공구 중 에어톱은 차체에서 패널을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에는 에어톱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에어톱으로 패널을 절단할 경우 패널을 깨끗하고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에어톱의 경우 얇은 외판 패널인 아우터 패널을 탈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컷오프 휠은 얇은 패널뿐 아니라 두꺼운 패널도 쉽게 절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절단기는 패널류나 멤버류를 절단할 때 사용하며 절단 불꽃이 상당히 강하므로 교환되지 않는 패널이나 부품류 등은 모포 및 박스 등으로 덮고서 절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거 공구 중 해머와 정은 탈거된 패널을 차체에서 분리하거나 아우터 패널과 인너 패널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에어드릴은 패널 탈거 작업 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드릴 날을 이용한 드릴링 작업으로 아우터 패널 부위에 홀을 가공할 수 있습니다. 차체 고정하기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기본 고정은 차체에서 가장 강도가 강한 언더바디 부분에 고정하게 되는데 고정 위치는 사이드실 플랜지 부위 좌우 네 곳이 됩니다. 전면 부위의 실 클램프 체결 두 곳은 프론트 필러 부분의 사이드 실 부분이고 후면 부위의 실 클램프 체결 부위는 리어 필러 부분의 사이드 실 부분입니다. 추가 고정은 기본 고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고정으로 현장 작업 시에는 주로 체인이나 체인 블록으로 인장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 고정고리에 고정하고 차체가 인장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모멘트 현상을 방지합니다. 추가 고정은 차체를 조금 더 견고히 고정해주기 때문에 인장 작업 시 변형된 부분이 쉽게 복원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손상 패널을 분해하고 차체를 고정하는 내용에 대한 학습을 했습니다. 선생님, 많은 지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대인들의 필수품 자동차, 그 자동차 내부인 자동차 차체 정비에 대한 지식을 시청자분들에게 알릴 수 있어 뿌듯할 뿐입니다. 오, 선생님의 프로다운 모습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학습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손상 패널 분해와 차체 고정, 어떻게 감이 잘 오시나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